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반기획이사 23년도 대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덕성기술학원 원장 김영기입니다. 일반기획이사 필기에 대한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일반기획이사 필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3년 정도, 4년 정도, 3년 정도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분석을 좀 해드리고, 분석을 할 때 이제 교재는 이제 구민사 일반기획이사 필기 교재, 김영기죠.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갈 때는 준비를 해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공식을 암기를 해야지 되고 문제풀이를 해야지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 대한 기본을 충실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중하가 있기 마련인데 레벨의 그런 문제들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보다도 중요한 건 중하 문제이죠. 중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맞출 수 있을 때 기사시험은 합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충실히 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년에서 4년 정도치의 기출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이를 해줘야지 되겠고, 이와 같은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최종 마무리에서는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1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것을 보충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지만이 필기를 무난하게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3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어느 파트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고, 그 파트의 개념 정리, 공식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필기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교재는 이제 일반기획이사, 구민사, 일반기획이사 필기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필기 과목은 일반기획이사 필기 과목은 1과목 재료역학, 2과목 기계연력학, 3과목 기계유체역학, 4과목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그리고 5과목이 기계동력학 및 기계제작법, 이렇게 해서 5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5과목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문제당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문제에 5점씩 해서 채점이 됩니다. 전체 5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넘어갈 때 합격이 된다, 필기 합격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단 가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락을 피해야 됩니다. 가락이라고 하는 건 전체 평균은 60점이 넘어가지만 이 5과목 중에서 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35점 걸렸다. 어떤 재료학을 예를 들어서 35점 맞았고 전체 5과목 평균을 내니까 60점은 넘어가더라. 그럼 불합격 처리됩니다. 평균은 60점은 넘어가지만 재료학을 35점 맞았기 때문에 가락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만 피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겁니다. 차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재료학은 교재를 보면 총 10개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1장이 힘과 모멘트 평형, 2장이 응력과 변형률, 3장이 평면 도형의 성질, 4장이 비틀림, 5장이 보속의 굽힘, 6장이 보속의 응력, 7장이 보호의 처짐, 그리고 8장이 기둥, 9장이 조합 응력과 모하원, 10장이 부정정보로 해서 구성이 되고, 20년, 21년도, 22년도에서 각 챕터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보면은 2장의 응력과 변형률, 3장의 비틀림, 5장의 보속의 굽힘, 6장의 보속의 응력, 7장의 보호의 처짐, 10장의 부정정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된다. 즉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리고 비틀림과 보, 즉
굽힘과 비틀림이죠. 비틀림과 굽힘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60점 이상, 80점 이상의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응력과 변형률, 2장 응력과 변형률 부분은 다른 그런 문제집들에서 보자면 보통 1, 2장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의 응력과 변형률, 요 내용이 분량이 꽤 좀 되죠. 한 13개 정도의 내용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데 그 13개 정도의 내용 중에서 거의 뭐 반 이상은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고요. 2022년도 3회 시험부터는 모든 시험이 다 지필고사에서 CPT 시험으로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해서 다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2022년도 제3회부터는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는 2022년도 2회 문제까지 공개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될 겁니다. 2022년도 4회 시험, 지금 2022년 이렇게 1110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1회 시험, 2회 시험, 4회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1회 시험, 2회 시험, 4회 시험에 일반기계기사 시험이 있습니다. 2023년에도 그와 같은 일정으로 시험이 치러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죠. 왜냐?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2023년 시험 일정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공개가 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예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실험의 기회는 주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1회 시험, 2회 시험, 4회 시험 때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제4회 시험부터는 문제가 공개되지는 않아요. 문제가 공개되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일이 여러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날 중에서 시험을 내가 선택해서 보게 되는 건데 그 선택한 날짜에 각 날짜가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시험 보는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고 온 사람이 기억을 통해서 시험을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이제 그 복원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는 잊어버려야 될 거예요. 22년도 4회 시험부터는. 그러니까 23년도 문제부터는 이제 공개 문제가 기출 문제가 이제 없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하고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정확히 문제들을 복원해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정도는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2년도 4회 시험 때는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들을 통해서 이제 각 챕터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씩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뽑아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런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정확하다라고 이제 보면은 됩니다. 예년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장 같은 경우에는 한 13개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그중에 반 이상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고 4장이 비틀림 응력과 변형 5장, 6장, 7장, 10장이 보의 굽힘에 의한 응력과 변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틀림 편에서는 평균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보에 대한 문제에서 보자면 거의 뭐 7, 8, 9문제 정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재료학학 시험 문제 거의 반 정도는 보에서 출제가 된다. 그리고 2, 3문제 정도는 비틀림에서 출제가 되고 5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응력과 변형률에서 출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공식들, 중요 공식들을 암기를 하셔야지 되는 것이죠. 시험 문제 자체는 정해져 있고, 즉 그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클로즈북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수 있다. 암기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이 과목이 이제 기계연력학입니다.
기계연력학. 기계연력학은 교재에서 보게 되면 12개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1장이 연력학의 기본 성질, 2장이 연력학 제1법칙, 3장이 이상기체, 4장이 연력학 제2법칙, 5장 증기, 6장 혼합기체 관련 내용이고요. 7장이 이제 기체 유동, 가스 및 증기가 노즐이나 터빈, 압축기를 통해서 유동을 할 때 관련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8장이 압축기고 9장이 동력 사이클, 10장이 증기 사이클, 11장이 냉동 사이클, 12장이 연소 부분으로 해서 12개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 연력학의 베이스적인 내용은 1, 2, 3, 4장이에요. 그래서 1, 2, 3, 4장이 중요합니다. 연력학의 기본 성질 부분에서 거의 두세 문제 정도.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역시 두 문제, 네 문제 그 사이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3장 이상기체 부분에서는 적게는 서너 문제 정도, 적어도 서너 문제 정도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나올 때는 다섯 여섯 문제, 적어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이상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6장, 7장, 8장은 가끔 한두 문제씩 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죠.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내용은 알아둘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좀 예년하고 다른 게 보면은 2022년도 1회 시험 때는 혼합가스 부분에서 안 나오다가 2022년에는 한 두 문제 정도 나왔고, 1회 문제 때, 그리고 2회와 4회 시험 때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회 시험, 22년도 4회 시험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CBT 기반으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놨습니다만, 시험이 한 날 같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한 여러 날 나눠서 시험 응시를 하게 되고, 그때 응시할 때마다 시험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22년도 4회 시험 때는 이런 이제 분석과 다른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이 빨갛게 해서 표현해 놓은 이 부분에서 시험이 중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매년 몇 대 시험이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연력학의 기본 성질, 연력학 제1법칙, 이상기체,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의 핵심은 1법칙, 2법칙입니다. 1법칙, 2법칙이 연력학의 제 핵심이 되는 거고, 증기는 5장 증기 부분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장의 증기 사이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랭킨 사이클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랭킨 사이클이. 물론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매번 한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증기 사이클 쪽에서 랭킨 사이클과 관련해서. 증기를 공부해야, 증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사이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5장과 10장은 같이 가는 거예요. 5장과 10장은 같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6장의 혼합기체에 관련된 내용도 이상기체에 대한 연력학 1법칙, 2법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2, 3, 4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 1, 2, 3, 4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봐야지 되겠고요. 7장의 이제 기체 유동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개방계 얘기입니다. 개방계 얘기고, 개방계의 대표적인 예는 터빈과 압축기죠. 터빈과 압축기가 되기 때문에 터빈과 압축기 속으로 가스나 증기가 지나갈 때 이때 이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7장이나 8장에서 정리한 이런 내용들은 동력 사이클이라든가 증기 사이클, 냉동 사이클 이런 쪽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전공자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도 될 거예요. 넘어가도 되고, 9장 동력 사이클, 10장 증기 사이클, 11장 냉동 사이클 이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한번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9장, 10장, 11장 부분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장 연소 부분은 시험에 문제 물론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다. 나오더라도 한 문제 정도 연소를 시킬 때 공기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산소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들, 연소 반응식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 무시하셔도 크게 여러분들이 합격에 지장은 없다. 그래서 합격을
위에서는 1장, 2장, 3장, 4장, 9장, 10장, 11장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60점, 70점 이상이 될 거고, 연력학을 잘 하는 분들은 이제 만점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죠. 그래서 연력학이 좀 다소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사 시험 문제 정도는 오히려 다른 재료역학이나 뭐 유체역학에 비해서는 좀 간단한 문제 유형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점 맞을 가능성이 높은 과목일 수 있죠. 3과목이 이제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은 9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이 유체의 정의 및 성질, 2장이 유체의 정력학, 3장이 유체의 운동학, 4장이 유체 운동량 방정식, 유체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5장이 점성유체, 6장이 차원 해석, 7장이 원간 손실, 8장이 개수로 유동, 9장이 압수성 유동인데, 8장과 9장 부분은 최근에 보면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9장이나 10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뭐 1장 또는 3장 이런 부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개수로 유동과 압수성 유동, 이제 기초적인 이런 내용들은 앞서 얘기가 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나오는 그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8장의 개수로 유동이나 9장의 압수성 유동 이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해서 굳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장의 유체의 정의 및 성질 같은 경우에도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유체의 정력과 선호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장 유체 운동학은 많게는 뭐 5, 7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되고, 적어도 두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다. 유체 운동학. 그리고 운동량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평균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22년도 마지막 시험 본 것 중에 한 날은 3문제 정도씩 출제가 좀 되고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3문제가 나오든 1문제가 나오든 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5장 점성유체 4-5문제, 평균 4-5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장의 점성유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2장 내용도 3장, 4장, 1, 2, 3장 내용이 다 필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장 점성유체를 정리하다 보면 간단한 문제도 있고 좀 복잡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6장이 차원 해석 부분인데, 과거에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2문제 정도 평균 출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1장에서도 차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1장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6장의 상사법칙이라든가 차원 해석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두세 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꼭 정리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7장이 이제 원간 손실과 관련된 간손실과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평균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7장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3장과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공식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식 몇 가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2장이라든가 3장, 4장, 5장 이런 부분에서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념 정리라든가 공식 정리를 해서 공식을 암기를 해주면 뭐 평균 한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체역학도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문제 중에서 17, 18문제 정도까지도 시간 내에다 풀어내는 이런 이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과목은 이제 기계재료 10문제, 유압기기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계재료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9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이 기계재료의 개요, 2장이 탄소강, 3장이 합금강, 4장이 주철, 5장이 재료시험 및 열처리, 6장이 구리 알루미늄의 특성과 용도, 그리고 7장은 기타 비철금속, 구리 알루미늄을 제외한 기타 비철금속들의 성질, 용도 등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5장은 이제 비금속의 종류인데, 비금속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주로 나오는 게 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이 합성수지죠. 합성수지와 관련된 그런 문제 유형들이 한 문제 정도 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신소재 구장이 신소재입니다. 신소재는 최근에 보면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한 문제 정도는 나올 때가 있긴 있습니다. 신소재 부분도. 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1장의 기계재료의 개요 부분인데요. 이 기계재료 개요 부분은 보통 대학 교재의 1, 2장 정도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1장으로 실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좀 해야지 돼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서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1장 기계재료의 개요 부분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계재료의 대부분은 이제 탄소광, 합금광이죠. 탄소광과 합금광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탄소광은 반드시 나온다. 한두 문제, 평균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합금광도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주철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최근에는 뭐 과거에는 뭐 두세 문제 정도씩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주철도 중요한 기계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2022년 4회 시험부터는 일반기계기사가 CPT 시험으로 치러진다.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지필고사가 아닙니다. 지면에 시험지를 주고선 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상에 이제 문제가 뜨고 시험지를 한두 장 정도 나눠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 한두 장 받은 거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산 문제들 풀고 나올 때는 이제 제출을 해야지 됩니다. 문제를 다 풀고 딱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시험을 마무리하면서 답안지 제출을 클릭했을 때 귀하는 몇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춰가지고 평균 점수 몇 점이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서 내가 합격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기사 시험을 볼 자격 미달이 아닌 이상은 합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필기 시험을 합격했더라도 이 사람이 필기 볼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을 해요. 검증을 했을 때 기사 시험 볼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필기 시험 합격한 게 취소가 돼 버려요. 그래서 발표 날은 이제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CPT 시험으로 치르면서 필기 시험 합격 여부는 그날 바로 결정이 된다. 그 시험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결정이 되고, 최종 합격인지 아닌지는 이제 발표 날에 알 수가 있는 건데, 최종 합격자 발표에는 본인이 시험을 응시한 본인이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고, 만약에 자격이 안 되면 필기 시험을 합격했다 하더라도 취소가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이제 CPT 시험에서는 이 암기 과목이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암기 과목들을 잘 정리를 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고, 이 계산형 문제들은 나누어주는 시험지에 풀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필고사 볼 때하고는 조금 이제 어떤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자유롭게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용지,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좀 받고 하다 보면, 또 CPT 시험의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이제 암기 과목을 잘 정리를 하는 게 합격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있죠. 5장 중요합니다. 기계재료 및 시험 및 열처리 파트에서 평균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은 될 겁니다. 열처리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고, 재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정리하는 기계재료의 특성과 물려서 재료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좀 있어요. 꼭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비철금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리하고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반드시 공부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5장, 6장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이 4장, 7장, 그리고 8장 이런 식으로. 신소재는 건너뛰어도 되긴 합니다만, 신소재라고 해서 한 10대까지 정도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형상기억합금이라든가 초소성합금이라든가 초탄성합금이라든가 뭐 재진합금이라든가 이런 신소재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두면 나오면 뭐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4과목 중에 이제 10문제가 유압기기 문제인데요. 유공학공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압기기에 대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교재에서는 7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1장이 가장 중요해요. 7장까지 고루 다 봐둘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1장이 유압기기 개요, 2장이 유압류, 3장이 유압장치 구성, 4장이 유압펌프, 5장이 유압제어 밸브, 6장이 유압작동기, 7장이 유압회로. 유체 역학을 잘하는 분들이 유압기기도 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유압기기라는 과목은 유체역학의 응용 과목으로 볼 수가 있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벗어난 내용들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6, 7문제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정도 문제가 출제가 좀 될 거고요. 잘 보는 친구들은 8, 9개 7, 8개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한두 개 정도 교과서에서 이제 벗어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교과서는 대학 교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집은 대학 교재를 이제 함축 정리해서 내용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벗어나서 나오면 이제 한두 문제는 비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다 맞춰주면은 또 6, 7문제 정도씩 맞춰주면 합격에는 지장이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고르게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중에서도 1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교재로 따지자면 1장이 거의 유압공학 교재의 1, 2장 거기에 이제 부록 내용까지 해서 함축적으로 정리를 제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1장은 이제 필히 공부를 좀 하셔야지 됩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제 봐둘 필요성이 있고 적어도 평균 3문제 이상은 출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2장이 유압류인데 유압류는 나올 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이 유압장치 구성이니까 1장 내용하고 좀 관련성이 매우 높고요. 1장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3장에서 좀 다루어 놨어요. 유압 탱크라든가 또는 여과기라든가 필터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 놨고 평균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4장이 유압 펌프입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22년도 4회 시험 때는 안 나온 적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계산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좀 출제가 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펌프에서 계산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압 제어 밸브 중요하죠. 유압 제어 밸브는 한두 문제 정도가 필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유압 제어 밸브를 잘 정리를 해줘야 7장의 유압 회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동기로는 이제 실린더와 모터가 있죠. 실린더 모터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좀 해둘 필요성이 있고 평균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나오거나 또는 안 나오는 이런 경향도 있고 몰아서 나오는 경우도 어쩌다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장의 유압 회로 부분 꼭 나오죠. 한두 문제는 꼭 나온다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유압 회로 중에서 특히 이제 속도 제어 회로 같은 경우 미터 인 회로, 미터 아웃 회로, 분리도 오프 회로, 차동 회로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방향 제어 회로인 로킹 회로가 좀 여러 번 나온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이제 유압과 관련된 용어들 정리를 좀 해주면 무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 7개 잘 맞는 친구들은 8, 9개 정도까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좀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5과목이 있습니다. 5과목이 이제 기계동력학 그리고 기계제작법 각각 10문제씩 이제 출제가 좀 됩니다. 기계동력학은 거의 10문제 중에서 거의 9에서 10문제 전부가 다 계산형 문제로 출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끔은 이제 공식 고르는 문제라든가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동력학은 물리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좀 난이도가 있고 나머지 7, 8문제 정도는 물리 정도에서 출제되는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동력학을 좀 어려워했던 분들이 이 동력학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교재에 있는 내용 또 연습 문제 충분히 잘 풀어주시고 기출 문제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재에서는 1장이 서론, 2장이 질점의 운동학, 3장이 질점의 운동역학, 4장이 강체의 운동학, 5장이 강체의 운동역학, 그리고 6장이 이제 기계준동학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3장, 5장, 6장입니다. 3장, 5장, 6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대부분은 학점 이수를 하면서 기본 역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 동역학에서 물리 정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동역학 문제를 풀기에 적당하게 제가 교재를 좀 정리를 한 거고 오프라인 수업을 듣든 동역학 동영상 수업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정도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장, 5장, 6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동역학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장 서론 부분은 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고요. 서론 부분에서는 그냥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을 좀 해주죠. 동역학에 대한 개념 정리, 기초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 좀 드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어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질점의 운동학 부분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질점이라는 물체의 운동 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이 속도, 가속도를 해석하는 학문 분야인데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장이 질점의 운동역학입니다. 질점이라는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해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량 방정식을 세우고 또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잘 해석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3장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평균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동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3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3장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동역학의 어떤 뼈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장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지 될 필요가 있고 4장이 이제 물체가 질점에서 강체로 넘어갑니다. 강체로 넘어가게 되면은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까지 고려해서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요. 다소 복잡성이 따르고 벡터 해석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원활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더라도 벡터 해석이 안 되더라도 공식 몇 가지만이라도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꼭 봐두셔야지 됩니다. 강체 운동학 정도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부분이고 강체 운동 역학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건너뛰어야 될 내용은 아니죠. 운동 역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 정리가 좀 돼줘야 되고 5장 이제 진동학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4-5문제 정도씩 거의 동역학의 반이 진동학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그래 그러면 6장 진동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동도 물체의 운동입니다. 단 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성을 갖는다는 거죠. 반복성, 주기성을 갖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도 결과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야? 운동역학, 운동역학. 질점으로 보느냐, 강체로 보느냐, 운동학적인 내용이냐, 운동역학적인 내용이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지만 6장도 원활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장의 문제를 푸는 데는 3장과 5장에서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3장과 5장과 관련된 내용들,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일에 대한 표현 그리고 에너지 여러 개의 에너지 표현들이 있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이런 건데 이런 에너지의 표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6장만 간단하게 공부해도 그리고 기출 문제 풀고 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동역학 어려운 과목입니다만 개인에 따라서는 좀 간단하게 또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좀 안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훑고 3장, 5장, 6장을 집중적으로 보고 연습 문제 열심히 교재 연습 문제 열심히 풀고 그다음 기출 문제 풀고 그러면 됩니다. 22년도 사회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계 진동과 관련해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순수 진동만
관련된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질적인 운동력화, 강체 운동력학에서 다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문제 거의 뭐 반 정도가 진동 부분에서 출제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얘기 들어보면 거의 뭐 기출 문제에서 거의 다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풀면서 난이도가 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은 문제와 답을 눈에 익혀두시면 CPT 시험의 경우에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죠. 빨리빨리 찍고 그리고 이제 시간 좀 안배를 할 수가 있고 한두 문제들도 더 풀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과목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눈에 익혀라. 문제나 그림이라든가 답을 눈에 익혀두면 과목당 한두 문제씩이라도 걸리면 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계제작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서 보자면 1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소 내용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전 결코 내용이 많은 게 아니죠. 기계제작법과 관련된 좋은 교재들은 거의 뭐 1200~300페이지씩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훑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죠. 1장이 기계제작법의 개요, 2장 주조가공, 3장 소송가공, 4장 절석가공, 5장 선반, 6장 밀링, 7장 드릴, 링머신, 그리고 8장 세이퍼 슬로트 플레이너, 9장 연삭기, 10장 열처리, 11장 용접, 12장 특수가공, 13장 기어 제작, 14장 측정기, 15장 수기 가공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 문제가 그 골고루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놨듯이 주조 가공, 소송 가공, 절삭 가공, 열처리, 용접, 특수 가공, 측정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조 가공은 한 문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소송 가공은 2~3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좀 될 수 있고 절삭 가공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선반 밀링 드릴, 세이퍼, 연삭기, 특수 가공 이런 부분들이 다 절삭 가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겠습니다만 4장 절삭 가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잘 봐두셔야 돼요. 올해 특기 같은 경우,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칩에 대한 종류 같은 거 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좀 나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동형 칩이라든가 전단형 칩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작 기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반에서 밀링 머신에서 드릴링 머신이나 세이퍼 슬로트 플레이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안 나오는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연삭기에서 이렇게 선반 밀링 연삭기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7장과 8장에 전혀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7장과 8장 중에서도 역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장 주조가공, 3장 소송가공, 4장 절삭가공 그 다음에 10장 열처리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죠. 열처리 부분은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용접 한 문제 정도가 꼭 나오고요. 용접의 종류 관련해서 용접의 특성 관련해서 나옵니다. 특수가공은 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정밀 입자 가공하고 특수가공 중에는 이제 방전, 초음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초음파 가공하고 그리고 이제 방전 가공이 출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특수가공 부분도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기어 제작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좀 출제가 좀 됩니다. 창성법과 관련된 인벌루트 치형의 기어 제작을 하는 방법 창성법이라고 해서 창성법에 가능한 그런 가공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봐두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가끔 어쩌다 한 번은 나올 때가 있다.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겠다. 최근에 보면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측정기 부분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긴 해요. 측정기 부분도 여러 가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유효지름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든가 뭐 다이얼 게이지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죠. 측정기 부분. 15장이 수기 가공입니다. 공구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손 가공이죠. 손 가공, 손 다듬질 가공에 해당이 돼요. 손 드릴 가공이라든가 뭐 해머 이런 가공, 정 작업, 줄 작업, 스크레이퍼 작업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인데 한 문제 정도가 나올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3년 동안 20년, 21년, 22년도에 보자면은 주조 가공, 소송 가공, 절삭 가공, 열처리, 용접, 특수 가공, 측정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6, 7개 정도 이제 맞출 수 있을 거다. 시간이 된다면 선반, 밀링, 드릴링
세이퍼, 슬로터, 플레이너, 연삭기 이런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한 두 문제 정도는 이제 맞출 그런 개연 가능성이 있죠. 한두 문제 정도는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니까요. 분석이 되니까 선반, 밀링, 연삭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건너뛸 사람들은 건너뛰어도 큰 지장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뭐 꼭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만 만들어낸다면 굳이 잘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상세하게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향해도 상관없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5과목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지 될 건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과목들의 내용들을 개념 정리, 공식 정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히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역학 과목은 재료역학, 연료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이런 과목들은 개념 정리가 중요하죠. 원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식을 80%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재료역학, 연료역학, 유체역학, 동력학들은 개념 위주의 공식 정리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암기 과목, 기계제작법, 기계재료, 유압기기 이런 과목들 암기 과목들은 핵심 요약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는 해놨죠. 제가 교재에 해놨어요. 교재에 정리된 게 핵심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다독 정리하면 돼요. 핵심 요약 정리되어 있는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추려서 어떻게 다독해요. 암기를 한다고 해서 뭐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다독을 하는 겁니다. 다독을 해서 그냥 익히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수월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실전 연습 문제를 반복 풀어야 됩니다. 교재 실전 연습 문제는 거의 8, 90%가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재구성해서 문제화 해놨기 때문에 풀어보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 연습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 개념 정리, 공식 정리, 문제풀이 이게 이제 기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과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주과목 두세 과목을 선정을 해요. 나머지를 부과목으로 보고 주과목이 두 과목이면 부과목이 세 과목이 되는 거고 주과목이 세 과목이 되면 부과목은 두 과목이 되는 거죠. 재료역학, 연료역학, 유체역학을 주과목으로 3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75점 목표로 마무리를 하세요. 75점씩 맞으면 나머지 두 과목 기기제작법 및 유압기기 그리고 기기제작 4, 5과목 얘기하는 거야. 기기재료 및 유압기기, 기기제작법 및 동력학 이 과목들은 4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은 합격이 됩니다. 전체 평균 60점이 넘어가게 되니까 합격이 돼요.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이런 과목들을 주과목으로 해서 두세 과목 만들어서 7, 80점 정도 맞고 그리고 부과목은 한 반타작만 해도 50점, 4, 50점 정도씩 이상만 맞으면 전체적으로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시험 보기 2주 전, 시험 보기 2주 전이 되면은 보통 3, 4년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요. 그래서 3, 4년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 때 이때 뭐 1년치, 2년치 짝짝 푸는 것보다는 재료역학 4년치, 연료역학 4년치, 유체역학 4년치, 동력학 4년치 이런 식으로 풀어서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공식 마저 암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과목별로 끊어서 마무리를 하라는 거죠. 22년도 뭐 1회 문제 5과목 짝 이런 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과목별로 내가 뭐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해서 4개년도치 기출문제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4개년도 기출문제의 재료역학을 풀어요. 4년 치면은 1년에 60문제씩이니까 4, 6, 24, 240문제죠. 240문제를 한 번 쫙 풀고 틀린 문제들은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또 한 번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서 공식 마무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재료역학 내가 시험 보러 가면 몇 점 이상 나오겠구나 딱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력학 4년치 쫙 풀어갖고 틀린 문제 반복해서 풀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연력학 몇 점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 때는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틀린 문제라든가 또 풀이를 보고 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크해 놨다가 반복해서 풀고, 한 번 더 풀고 또 틀린 것들 한 번 더 풀고, 그래서 한 번 3번 풀어라 이런 얘기지. 3번 정도 4년치 기출 문제를 돌려라. 재료역학 3번 정도, 연력학 3번 정도, 유체역학 3번 정도, 동력학 3번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암기 과목은 이제 금방 하니까요. 암기 과목은 개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풀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때 이제 1년치 정도 기출 문제가 남았을 거예요. 1년치 정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자가 테스트를 합니다. 자가 테스트를 해서 점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들을 찾아야지 돼요.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들은 그런 과목들은 이제 보완을 해줘야죠.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필기시험 뭐 합격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념 정리, 공식 정리, 문제풀이를 해서 실전 연습 문제 반복해서 풀고 4년치 정도 기출 문제 반복해서 풀고 그다음에 1년치 정도를 가지고 자가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점수 안 나오는 과목 보완, 분석 및 보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합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3년도 시험 대비해서 이제 서울덕성기술학원에서는 이제 겨울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특강이 1차가 12월 26일 월요일 9시 30분부터 2차가 23년입니다. 23년 1월 2일, 23년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돼요. 22년이 아니라 23년입니다. 23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이제 3차는 1월 9일부터 해가지고 3차 때까지는 와야지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23년도 1월 중순까지 정도, 중순 정도부터는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첫 시험이 보통 3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년 기사 시험 1회 문제가 3월 첫째 주에 시작이 됩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찍 준비를 하는 분들은 12월부터 준비를 하시고 학원은 뭐 12월 한 26일 정도부터 좀 개강이 되는데, 물론 11월 달에도 개강되는 반이 있어요. 12월에 개강되는 반이 있고 11월에 개강되는 반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학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거나 학원에 문의를 주셔가지고 02-267-4000번 문의를 주시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입니다. 22년이 아니라 23년 6월 26일, 2차는 7월 3일 정도.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 대비해서는 여름방학에 진행이 되는 거고 1, 2회 시험 대비해서는 겨울방학에 진행이 돼요. 물론 이제 또 2회 시험 대비해서 따로 이제 2회 시험은 보통 5월 정도에 이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 23년도 필기 대비 이제 합격 전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실 만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든 아니면 동영상으로 공부하든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그 시험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시고 또 실기 관련해서는 또 이제 학원에 문의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2023년도에 일반 기계기사를 목표로 하는 모든 분들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